이번 시간에는 CS 포지셔닝 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CS 포지셔닝 맵에서 출력해야 될 아웃풋 이미지를 먼저 보고 실행을 해보기로 하죠. 기본적으로 요인 분석을 사용해서 CS 포지셔닝 맵을 작성하는데요. 요인 1이 바로 차원 1에 지금 표시가 되고 두 번째 요인이 차원 2에 표시가 돼서 요인 점수 1과 요인 점수 2를 계산한 다음에 산점도를 작성합니다. 8개 요소의 만족도 요소별로 요인 점수 개수를 요인 1과 2에 해당하는 좌표를 지금 산점도 위에 플라팅을 한 다음에 이렇게 선을 그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벡터로 표현하는 거죠. 벡터로 표현하고 그렇게 해서 각각 제조회사가 요인 점수에 따라서 포지셔닝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어떤 제조회사가 뭐가 강하고 뭐가 약한지 시각적으로 지금 보고자 하는 겁니다. 강력하고 유용한 분석이니까 잘 연습을 하시고 반복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실행을 하면서 차차 설명을 하기로 하죠. CS 포지셔닝 맵을 실행한 다음에 데이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객만족 전력 분석 CS 포지셔닝 맵, 데이터 입력, 데이터 연결, 또 데이터로 가서 자 여기 블록을 잡아놨죠. 블록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걸 누르게 되면 자, 그리고 소니까지 있는 소유 제품 툴을 선택을 하고요. 확인합니다. 조감만족은 분석에서 제외하고요. 8개 요소만 기술 통계 그 다음에 집단별 통계인데 이거 4, 5에 반응한 사람들의 퍼센트가 밑에 계산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소니까지 위에는 평균을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평균을 가지고 이것을 로 데이터 삼아서 요인 분석에서 요인 점수, 즉 차원 1과 2 두 개의 요인 점수를 X, Y축으로 해서 위치도를 작성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4와 5의 탑2%, 4와 5에 반응한 사람들의 퍼센트를 계산해서 역시 동일하게 위치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평균을 이용해서 작성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샘플 사이즈가 좀 크다면 여기 경우는 샘플 사이즈가 530개니까 뭐 괜찮거든요. 이 정도면 쓸만하죠. 그래서 샘플 사이즈가 어느 정도 크다면 평균보다는 탑2%가 훨씬 더 이해하기 좋고 설명하기 좋고 그 다음에 역시 식스시그마를 추진하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시그마 수준을 계산하는 그런 통계량이므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코릴레이션 오면 탑 N%를 클릭하면 아까 4와 5에 반응한 사람들의 퍼센트인 탑 2%를 가지고 요소별, 8개 요소별로 상관계수를 계산을 하는 거고요. 집단별 평균 사용 클릭하면 평균을 가지고 코릴레이션을 계산하는 겁니다. 물론 변수들이 측정 단위가 서로 상이할 경우는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가지고 요인 분석을 실시하고 변수들이 측정 단위가 서로 각각 다른 경우에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통계 소프트웨어들은 대부분 다 코릴레이션 매트릭스가 디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이거는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로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사용하지 않고 코릴레이션 매트릭스인 요 디폴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맵으로 와서 실행을 하면 이와 같이 작성이 되고요. 여긴 뭐 디폴트가 뭐 요인 점수로 보는 걸로 되어 있고 주성분 분석을 이렇게 눌러주면 주성분 분석, 즉 주성분 점수를 가지고 위치도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유값, 즉 분산인 고유값, 루트 고유값
그러니까 분산이니까 표준 편차 개념이죠. 예, 그러한 이제 싱귤러 밸류라고 하는데 그 싱귤러 밸류를 가지고 나눠줬다 곱해줬다 하는 것의 차이이기 때문에 거의 비율적으로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요인 점수를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도가 작성이 됐고 위에 이제 벡터들의 각 8개 만족 요소별로 벡터들이 지금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동일하게 하면 X축, Y축에 0을 중심으로 이 스케일이 양쪽으로 동일하게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X축에 마이너스 1.8에서부터 플러스 1.8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1.8에서 플러스 1.8 스케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팩터 애널리시스를 한 경우에 88.51%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레이블은 뭐 좀 잘려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건 범례를 on, off를 한번 시도해주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변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거 결국 리포트 할 때 이 그림을 캡처해서 가져갈 텐데 이 부분이 만족 요소인 8개 베리어블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 변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고치고 싶으면 집단별 통계에 오셔서 여기 보시면 이 셀 아래 변수들을 통칭하는 대표 개념 변수 이름을 입력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만족 요소 이렇게 하면 만족 요소로 바뀌었죠. 그리고 요 밑에도 뭐 같이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도 같이 바뀌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림으로 오면 만족 요소라고 딱 바뀌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위치도를 작성하게 되면 이 축의 길이가 요인 점수의 개수로 축의 길이를 표현했기 때문에 이 길이가 좀 상대적으로 좀 짧아요. 짧아서 이렇게 막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축은 어차피 방향성을 표현하는 거니까 이와 같이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서 이렇게 보면 소니 같은 경우는 화질의 선명도나 기능 다양성 뭐 이런 부분이 매우 만족도가 높은 기업이죠. 소니 제품이. 그 다음에 LG나 아남 여기는 가격이죠. 가격. 예, 가격에 대한 장점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고요? 이렇게 여기가 직교하도록 이렇게 저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죠. 그래서 가격 만족도가 가장 떨어지는 제조회사는 어디냐? 그렇다면 바로 여기 소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격 만족도를 가장 떨어뜨린다고 할 수 있죠.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이제 펜을 좀 바꿔봅시다. 가격 만족도가 가장 떨어지는 건 소니고 그 다음에 음질 여기 뭐 요런 것들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으로 정반대쪽에 있는 이 대우는 뭐 이런 변수들에 대해서 만족도가 가장 작은 거고 대우는 조작 편리성이라는 만족도는 큰 거죠. 결국 여기는 뭐 탑 2%를 계산한 거니까 4와 5에 반응한 사람들의 퍼센트가 작은 거죠. 그렇죠? 해석을 할 때. 근데 이제 제가 그걸 편의상 그냥 만족도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네, 이쪽으로. 그래서 소니는 화면의 선명도 그런 면에서 만족도, 즉 탑 2%가 크지만 반대로 AS 가격 이런 쪽은 탑 2%가 소니는 상대적으로 매우 자금을 알 수 있습니다. 소니의 단점은 AS와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고 반대로 소니 대비 강점은 삼성과 LG가 바로 AS 가격이 만족도가 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G는 가격이지만 삼성은 가격 만족도는 조금 상대적으로 LG 아남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자, 그리고 이걸 조금 줄여보죠.
이런 걸 좀 줄여보고, 삼성 입장에서 과연 그러면 아이디얼 포인트를 어디로 잡을 거냐. 그러면 삼성에다 이렇게 원점을 바꿔놓고요. 이렇게 삼성으로. 그래서 삼성은 조작 편리성 AS, 뭐 어차피 아까 원점에 있을 때는 AS나 가격 면에서 삼성이 소니에 비해서 강점이 있었지만, 소니에 비해서 뭐 화질 등등 화면 크기, 음질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강하지 않죠. 이들 변수들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이들 변수의 사이각 세타가 작을 때는 서로 코릴레이션이 양의 상관 큰 값을 가지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간 거의 동질적인 변수들이죠. 이것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만약에 삼성이 아이디얼 포인트를 소니 쪽에 잡고 있다면, 만약에 이게 소니로 내려가면 안 되겠죠. AS 가격이 강점이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의 아이디얼 포인트는 어디냐? 그러면 아무래도 이쪽 방향으로, 그렇죠?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이쪽 방향.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포지셔닝 되는 쪽으로 아이디얼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니가 가격과 AS에 대해서 약점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되는 바로 이 위치가 바로 아이디얼 포인트로 잡는다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니는 무엇을 강조해야죠? 이러한 변수들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되겠죠. 다음 안함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고, 자동을 눌러주면 다시 모양이 이렇게 잡히죠. 그래서 안함과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가격이나 AS 이런 쪽은 상당히 소니에 비해서 더 강점을 가지고 있고, 삼성에 비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소니에 비해서는 역시 삼성처럼 이 부분이 약하니까 결국 여기도 아이디얼 포인트를 이쪽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잡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LG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대우를 보면, 대우는 전체적으로 매우 열악하죠. 매우 열악한 상태인데, 결국 대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것들을 다 계산할 수는 없죠. 그래서 대우의 자산에 리소스를 감안했을 때 AS가 가장 선결 보완점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AS 방향 쪽으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가는 거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이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을 감안해서 할 때 이런 분들을 현상 유지를 한다면 이 방향으로 가야죠. 이 방향으로. 아니면 약간 기울기각도 이렇게 휘어진 요쪽 방향으로. 물론 이 방향이 역시 아이디얼 포인트가 되겠죠. 아이디얼 편. 물론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조작 편리성에 대해서는 좀 떨어진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우 입장에서는 약간 이렇게 가긴 하되 조작 편리성이 가격에 비해서, 자, 이쪽으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서로 정반대죠. 음의 상관관계를 갖죠. 가격과 조작 편리성은. 그래서 고객의 니드가 조작 편리성보다는 가격 쪽이 더 강하다라고 만약에 판단이 된다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아이디얼 포인트는 이쪽 방향으로 가야겠죠. 이쪽 방향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계산할 거냐. 현재 이 포지셔닝 되어 있는 이 위치에서 이쪽 방향으로. 그럼 당연히 벡터들의 그 방향성을 기준으로 음질, 화면 크기, 그죠? 가격도 좀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것들이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는 아주 직접적인 그 효과가, 웨이트가, 가중치가 가장 큰 놈들입니다. 물론 여러 개 있을 때 상대적으로 이 벡터의 길이가 긴 것이 더 효과적이죠. 긴 것을 더 먼저 계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작도를 할 수가 있고요. 저와 같이 이제 작도를 하고 나면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겠죠. 보고서를 만들 때 역시 파워포인트를 띄워서 그 파워포인트에서 작업을 하면 되는데요. 파워포인트를 실행을 해서 제가 이쪽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도표 복사를 하기를 하고, 만약에 대우라면 이대로 보고서를 작성하면 되지요. 그래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여기 뭐 제목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뭐 제목을 달아놓고, 아니면 뭐 디자인 템플릿을 사용해서 기존의 디자인을 뭐 사용해도 되겠죠. 그래서 뭐 이와 같이, 그래서 이거 디자인 템플릿 썼으니까 제목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제목이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작성을 하고 이제 뭐 그 글 상자를 사용해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등등 여러 가지.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점들은 전부 F스코어 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뒤쪽에 오면 팩트 스코어 1, 2가 있죠. 이 팩트 스코어 1, 2를 이거를 X축, 이거를 Y축으로 해서 뭡니까? 이 LG, 안함, 대우, 삼성, 소니에 대해서 작도를 한 겁니다. 이 앞에 G자가 표시되어 있는 이 베리어블들은 그 탑 2% 가지고 있으니까 탑 2%의 표준화 점수, 평균이 제로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조정한 값이고, 여기 역시 탑2가 이렇게 들어왔죠. 이건 로 데이터고요. 탑 2%니까. 코릴레이션에서 집단별 평균 계산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렇게 오면 여기 로 데이터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죠. 바뀌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실행을 해주면 F값이 다시 재계산됩니다. 일단 통계량을 탑2냐 평균이냐 그것에 따라서 변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뒷부분에 최종 아웃풋 CS 포지셔닝 맵에서 CS 포지셔닝 실행이라는 단추를 눌러서 기존 값들을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평균을 가지고 했을 때는 91.73%인데 이와 같이 이렇게 표현된 것을 알 수가 있죠. 당연히. 그런데 평균은 서로 이렇게 좀 다져지는 성질이 좀 있어서 변수나 어떤 케이스들에 대한 성질의 그 차별화 요소를 뚜렷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아니라 이렇게 뭉뚱그리는, 평준화시킨다는 말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약간 뭉뚱그려서 표현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분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분석의 초점이 뭉뚱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평준화가 목적이 아니라 개개의 계측 관측값들 아니면 개체점들, 그 다음에 어떤 축을 형성하는 베리어블들, 엑시스에 대한 그런 것들의 차별화 요소, 즉 차이 나는 요소를 찾는 것 자체가 분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 차별화된 요소를 찾아서 그거를 분석하는 게 목적인데, 그것을 평준화 시켜버린다면 오히려 차별화 요소가 숨겨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을 사용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샘플 사이즈가 작아서, 샘플 사이즈가 뭐 간단히 말해서 막 20, 30개 뭐 그때 미만으로 된다면, 서베이 데이터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20, 30개 내에서 뭐 4와 5에 반응한 사람들의 퍼센트를 계산하게 되면 아무래도 매우 그 통계량 자체가 센시티브해져서 한두 사람의 그 의견에 따라서 통계량의 퍼센트가 크게 좌우되는,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그러한 민감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통계량은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샘플 사이즈가 좀 커야 됩니다. 보통 서베이 데이터에서는 2, 300개 이상 넘는 것이 가장 좋고 100개 미만이다.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퍼센트보다는 통계량 평균을 사용하는 것이 위험을, 그러니까 왜곡되는, 분석이 왜곡될 가능성을 방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균은 차별화 요소를 약간 이렇게 숨겨버리는 듯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러한 것을 동시에 감안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암기해서는 안 돼요. 직접 데이터를 달아보고 평균으로 했을 때, 탑 2%로 했을 때 계속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실습을 할 때는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서로 비교해보고 해석을 해본 다음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상태의 결과물이 해석이 더 적절하고 잘 맞아떨어지는지에 대한 숙고를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감각적으로 무슨 몸에 배듯이 그렇게 돼야지 그것은 이론도 아니고 이미 이론화됐다는 건요. 실전에서는 별로 그렇게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화되고 이론화된 것을 몰라서는 안 되지만 그것을 안다고 해서 크게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는 노하우나 아니면 아주 매우 세련된 분석을 하기가 힘들지요. 전략으로서는 별로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분석을 수행해야 됩니다. 이상 CS 포지셔닝 맵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CA, 그러니까 Categorical Analysis Positioning Map이라는 분석을 해볼 겁니다. CA 포지셔닝 맵이라고 하는 건 뭐 제가 그냥 편의상 붙여놓은 이름인데, 그것도 역시 범정 데이터를 다룰 때는 매우 유용한 분석이고, 결국은 아웃풋들은 결국 이와 같은 거의 맥락과 동일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체험을 통용하고 연습을 하셔서 반드시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